내일로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출석할지 이걸로 또 관심입니다. 어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관행에 따라서 국회에 나왔는데 그야말로 봉변, 수모에 가까운 질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만나보시죠.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자정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무소속인데 다음에 어떻게든 의원 배치 한번 달려고 하면은 혹은 또 다른 직위를 받으려고 하면 민주당에 좀 잘 보여야 되나 봐요. 너무 정치적 입지나 지명도가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화제를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인데 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불편해 하셨을 겁니다. 본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회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가고 또 이렇게 방송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그렇게 압박하고 망신 주고 했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습니까? 장 교수님. 네. 어제 최혁진 의원의 저런 질의들, 갑작스러운 친일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에서조차 대법원장 망신 주기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 대법원장이 또 나오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있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아마 현장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99.9%가 아닐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어제 진행된 그 상황 자체는 정말 지켜보는 국민이 정말 도리어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를 정말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였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부분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어제 나타났던 국회의 장면은요. 정말 이 최근래 보기 힘든 최악의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이 지금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측면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례적인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안송, 그 이례적 속도전에 대한 것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그 행위 자체는 정말 국회 스스로가 이제는 동물국회를 넘어서 개물국회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지금 최진혁 의원입니까? 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혁진 의원이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법부 권위가 바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국민들이 본 거는 사법부 권위도 바닥이 떨어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국민들의 한탄을 자아낸 것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들의 지금 이 품격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제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이 책임을 도저히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국회를 벗어났나 싶었더니 괴물국회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차 교수님의 논평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요.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젯밤에 대법원장의 발언이 답이 되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소수 의견에서조차 참고 사건은 대법원 전압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 소부의 심리권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 의견 10분 대법관님들은 또 판결문을 보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선 개입입니까? 다수 대법관님들은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지점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기적인 선택하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어제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의 말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왜 대선 전에 강행했느냐 이런 민주당의 질의에 대해서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 대법원장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 였고요. 다음이요. 다수의 대법관은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지점은 선거운동 전이 맞다라는 시기적 선택하에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럼에도 민주당은 내일 다시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해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조는 뭘 연상케 하냐면 양평 공무원에 대해서 그 유서를 토대로 제가 추출할 수 있는 내용들,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 지금 어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인사 말씀하고 이석하고 나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인사 말씀하고 나서 추미애 위원장의 참고인 신문이라는 말을 듣고도 앉아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다 듣고 계시고 머릿속에 메모했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 그 끝날 때쯤 와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요. 이 정도로 존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저기 보시면 원래 대법관들이 어느 정도 선고 날짜를 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선고 날짜를 정할 때는 본인들의 심정이 결정되기 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기환송할지 아니 기각할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사실상 저런 원칙을 정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특정인을 위해서 또는 특정인한테 불리한 결론을 예정하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고 또 하나는 2022년도 전후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선거 때까지 연결돼 그 다음 선거 때까지 아예 법원의 결론을 안 낸다면 그러면 두 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법원이 판결을 못한다. 그럼 국민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 설명을 했으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